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 9월 3일, 내일이 이제 9월 모평 시험이죠. 자, 많은 부모님들이 이때쯤 되면 불안과 초조와 기대,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요. 9월 점수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이것이 과연 내 수능 점수의 기본이 될 텐데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까?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꼭 새겨 들으셔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는 2002년도 수능 때부터 내 아이 때문에 직접 수능 현장에 뛰어들어서 공부도 시키고요. 그 진행 과정을 쭉 이어왔는데 그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요. 어느 정도 의대 갈 점수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고민, 또 조급한 마음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쳤기 때문에요. 이 시기가 되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 말이 뭐 시덥지 않더라도 그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2년 월드컵이 열릴 때 이제 단 한 게임도 못 봤거든요. 수능 공부 때문에 그래요. 하루 한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요. 그 당시 2002년도하고 지금 2024년도 거의 20년이 훅 지나버렸지만요. 크게 변한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가 시험 볼 때는 수능생이 8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죠. 자, 대학 정원은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의대 추가 모집, 확장 모집까지 겹쳐가지고 많은 기대를 할 텐데요. 자, 80만 명에 붙어서도 최고 상위권으로 가는 실력을 쌓았거든요. 사교육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이 시중 교재로 충분히 커버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도 9월 그 모평 이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제가 그때 했던 그 시행착오라고 제가 장담하는 그런 공부법을 하고 있으리라 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요. 좋은 수능 점수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요. 9월 모평은 이렇게 치러라 하고 설명을 다 드렸죠.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달 남았죠. 그죠? 주로 따지면 8주가 남았습니다. 자,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문제풀이에요. 자, 처음부터 여기에 찬물부터 끼얹겠습니다. 문제풀이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의대를 가겠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을 하면은요. 뭐 재수생, 삼수생들은 고3에 비해서 거의 8배 이상을 풀었습니다. 그렇다고 의대 갈 점수가 보장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요. 지금부터 하는 공부는 전부 다 수능 때까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집중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건 9월 모의고사를 제가 그 시험지를 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다 체크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제발 정답은 맞추지 말고 집에 와서 풀어봐라. 나머지 못 풀었던 문제라든가 좀 찜찜했던 문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 아이가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걸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죠. 내 아이가 공부하는 게 부족해서 푸는 족족 문제도 처음 보는 영역이야. 이럴 땐 그 부분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 수학 뭐 사전 문제 아이가 이건 도저히 못 풀겠어. 풀이 방법을 좀 요즘 뭐 유명 사이트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럴 땐 수학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 설명을 듣는 순간에 또는 틀렸다 하는 순간에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있다면 이 점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건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수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가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못 풀었지만 해설 강의를 듣는데 칠판에 써주는 계산 과정이 전부 다 지난 자기가 수학을 해오는 과정에서 다 했던 과정이고 이것을 시험장에서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자,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 저쪽에 서울 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일타 강사가 만든 이 문제를 푼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풀이 과정 보고 저거 다 내가 아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보았을 때 그걸 도출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기억의 저편에 있었고 지금 시간 내에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다시 전 과정에 있던 문제를 쭉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기출도 남았는데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스킬을 가르쳐 드렸죠. 물론 커리를 받고 진행하는 애들은 그렇게 스킬을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기본서를 보고 풀라는 얘기예요. 자, 내 아이가 의대가 목표인데 집에 와서 다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이것도 결론이 나와요. 이제 쉽게 말해서 실수로 틀린 문제 때문에 의대가 좌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요. 지금부터 복습을 제대로 해라.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수능 점수래.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수능 점수래. 천만에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9월 모의고사보다 못 보면 못 봤지 잘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9월 모평 이후에 점수 올려보겠다고 뒤따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만. 그러면요. 기본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갸우뚱하게 돼가지고 설마 이게 답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9월 모평 시험 결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맨날 찾습니다. 찾는 건 좋은데요. 그게요. 앞으로 2달 동안 아이가 공부하는데 좌절과 뭐 큰 희망을 주는 애들도 있고 좌절감을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공부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점수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가를 하고 싶으면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이해 가시죠? 우리 아이 할 때 9월 모평 보고 그 점수로 가지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점수를 넣으면 어느 대학 갈 거다 이런 배치표를 주는데요. 그 배치표를 보고 깜짝 놀란 게요.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이라고 참 얘기하긴 그렇고요. 지방의 어느 대학 어디 한의대 어디 갈 점수 나왔다고.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 많이 좌절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점수가 이제 100점의 기준으로 90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거를 20점 더 올려보려고 그때부터 문제풀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남의 집 아이들이 할 때 내가 성공을 그 다음 해 성공을 시키고 남의 집 아이 할 때 그 다음에 할 때는 문제를 많이 안 풀었어요. 복습 위주로 갔죠. 그래서요, 이제 문제풀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국어 시간 8시에 맞춰서 8절 갖다 놓고 시험을 치르고, 여러분들 이런 건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겪었던 시대의 시험은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암기하면은 맞추고 암기하지 않으면 못 맞추고 이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에 한 과목당 100번에 치를 시험 문제를 갖다 놓으면요, 전부 다 난이도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치르는 그 수능은요, 그런 마인드를 공부해서 풀릴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식으로 풀리는, 수학 공식으로 풀리는 수학 문제 없듯이요, 본인도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집중력이나 꼼꼼함까지 요구되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흔들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이가 직접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능을 보기 위해서 재학생 기준으로 몇 년을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만 와서도 거의 3년을 공부했잖아요. 뭐 그 전에 중2 때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문제 막 풀고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던가요? 한꺼번에 뭐가 달라지나요? 그 많은 세월 동안 해왔는데 단 2달 만에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생길까요? 그 전에도 뭐 킬러 문제 뭐 어디서 비싼 돈 주고 받아서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게 능력이 생기는가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때 되면은 뭐 수능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국어 풀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이 짓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늙은이들 마인드예요. 젊은 애들은요, 체력이나 모든 게 부모 세대하고 달라요. 시차 극복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잡아서 2주 전, 1주 전에 해도 시차 극복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당겨서 새벽 2시까지라도 좋아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시험 보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 한 번 앉으면 8시간 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 8시간 동안 문제를 읽고 조건에 맞게 맞냐 틀리냐 검증하고, 이 시간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세 과목 이렇게 가도록요, 이어지도록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는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지금부터 시차 조절한다고 새벽에 깨우고 그 짓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도움될 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눈 부시지.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8주, 주 단위로 끊으세요. 주 단위로. 집에 와서 재학생 기준으로 이틀간 풀타임, 5일간 학교에서도 시간 주는 거 다 합쳐서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 영상 보면 쭉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커리를 받는 애들은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천편일률적인 커리는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요,
9월 이후에 수능 성공을 하려면은 내일 시험을 지난 영상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나의 약점이 어딘가 보고요. 어떤 문제를 풀어도 복습 위주로 풀고요. 내가 못 푸는 문제 남한테 배우지 마세요. 그거 했다고 큰 차이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복습을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문제풀이 하다가 이건 이 영역이 내가 좀 약하구나 하는 게 느꼈으면요. 그냥 기본 이론 가져가서 제대로 정확하게 연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 단위로 8주 동안에 충분히 극복이 됩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학 문제 해설 과정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럴 때는 죄송하지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나 그러면 또 늦었다 그래가지고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안 보는 학교가 어디 없는가 막 찾잖아요. 국어 안 보는 데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국어 때문에 국어에서 틀린 애들은 경희대 한의대 국어 시험을 안 보니까요. 나머지 만점 받은 애들은 경희대 한의대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과목 수를 줄이거나 과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애들이요.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거든요. 이때가 되면 다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수능 신청했지만은 나머지 내가 5과목 신청했지만 2과목 포기, 3과목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 3과목에 집중하는 그런 3과목만 보는 대학이 있어. 찾아보니까 보니까 괜찮아. 여기 가야지. 자, 이랬을 땐 그냥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 조건을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부모, 컨설팅, 입시무원, 배치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좁은 공간에서 치고받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망갈 구멍, 여백도 없어요.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난 이 좁은 데로 가서 치고받고 할 거야. 자기 실력 다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영상 기억이 안 나면 메모하셔도 좋고요.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를 하는데 9월 평가원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큰 뜻을 품지 마라. 큰 뜻 너무 품지 마라는 속에는요. 문제풀이 넣지 말란 얘기예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은 이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량의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하더라도요. 지나오는 과정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손때에 묻은 책을 봐라. 이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거든요. 저도 제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를 할 때 2002년 당시에 무시했어요. 무슨 소리야. 새로운 문제 풀어야지. 그것이 1년을 내 아이의 공백을 더 만들어진 결과를 줬다는 게 부모로서 엄청나게 한스럽습니다. 지금도 한스럽고요. 뭐 가끔가다 나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래도 그만한 성과를 얻은 게 어디야 이러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요. 한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하지 않은 무슨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보지도 않고요. 어차피 같은 카테고리의 유튜브에 이상한 제목들이 달려있어서 저건 뭐야 이렇게 보면 한숨 쿡 쉬고 저걸 그래도 뭐 조회수가 뭐 30만 40만 이래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맨날 영상 올려가지고 이것저것 그때그때 이슈마다 올려서 그 수험생 부모나 학부모 여러분들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드리는 짓은 안 합니다.
영상이 가끔 올라와가 좀 그것이 문제지만요. 구독 눌러놓고 영상 올라오면 그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은 이론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검증된 정보만 얻으시기를 원한다면 구독 누르시고 그때그때 들어보시고 이 영상에 마음이 드신다, 이해가 가시고 그래 하고 이해가 가시는 분은 지난 영상 보시고 내일 모평 시험을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